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로그입니다. 주행 영상이 너무 늦었죠. 고프로 미국 공식 홈에서 액션캠을 구매하다 보니까 도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장비 도착 후 2일에 걸쳐서 영상을 찍어 놓았지만 편집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추석도 겹쳤고요. 이렇게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죠. 가을이야말로 모토 라이딩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을을 느끼며 오늘 양평으로 떠나보시죠. 진짜 오너가 말하는 레브로백 주행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브로백의 출력과 토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한 영상에서는 제로백이 5.9초로 나왔고 다른 영상에서도 6초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시속 80km에서 140km까지는 5단 기어로 11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레브로백은 아메리칸 미들급 크루즈 장르이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는 바이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혼다는 레브로백의 기존 CB500 기종에 사용된 고회전 성향의 엔진을 가져와 중조속 영역의 토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수정을 하였고, 크루징 시에 두둑한 토크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밸브 및 점화 타이밍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이들링과 저속에서 어느 정도의 고동감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크루징 시의 느낌을 함께 느껴보시죠. 지금 6단 기어로 언덕 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6단 기어에서도 어느 정도 두둑한 토크감으로 차체를 끌고 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듯 레브로백은 태생 자체가 고회전 성향의 엔진이기에 대략 시속 60km 이상 속도로 올라가면 고동감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고회전 성향 엔진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최고 속도 170km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크루즈 장르의 정통 클래식 바이크 형태지만 고속 스포츠성을 갖춘 경쾌한 특징을 함께 지닌 것이죠. 이것이 혼다 레브로백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아메리카 크루저들과 달리 190kg의 가벼운 차체로 인해 순간 가속력이 좋고 낮은 무게중심 설계로 코너링 시에도 편안한 기울어짐을 만들 수 있어 날렵하게 코너 탈출이 가능한 크루저계의 반항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블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게 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레브로백을 접한 라이더들은 아메리칸 크루저인데 이렇게 눕는다고? 이렇게 재밌을 수 있어? 오, 이거 물건인데? 아, 이거 사야 돼.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카페에서 입문자의 경우에도 레브로백은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만약 면허 시험장의 차종이 레브로백이라면 아마 1차 응시자 중에 80% 이상이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농담을 건네도 전혀 이상하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종이 쉽다는 말들을 합니다. 자, 이제 레브로백과 함께 달리는 시원한 영상을 감상해 보시죠.
레브로백은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를 채용해 변속이 아주 부드러운데요. 적은 힘으로도 클러치 레버를 당길 수 있어서 장거리 여행이나 시내 주행 모두 피로도가 아주 적습니다.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는 고속에서 킥다운 변속 시에 갑작스러운 회전 차이가 간 충격, 백토크로 뒷바퀴가 잠기는 현상 또는 뒷바퀴가 털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위험한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설명에 따르면 쉬프트 다운 시에 과도한 엔진 브레이크로 인해서 리어 타이어의 호핑, 즉 튀는 현상 혹은 슬립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러치 플레이트의 압착력을 감소시켜 클러치를 미끄러뜨려 엔진 브레이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클러치 레버의 조작감 또한 부드러워지는 장점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레브로백은 급제동 시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는 ABS도 기본 장착되어 있어 미끄러운 노면 등에서의 제동 능력도 우수한데요. 물기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ABS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안정감이 더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반 와인딩 도로에서도 당연히 불안감이 적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 계기판에 기어 단수는 표시되지만 RPM이 표시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속도에 따라 변속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출발하면 바로 2단 변속을 하고 30km 이상에서 3단, 40km 이상일 땐 4단, 50km 이상일 때 5단, 60km 이상일 때 6단을 넣어주면 엔진이 떨거나 하는 현상 없이 무리 없이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단 이상부터는 토크 밴드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 잦은 변속 필요 없이 크루징이 가능한 편입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역시 디스플레이 계기판인데요. 디스플레이 계기판 표시가 주간에는 햇빛 등으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LCD 조도가 낮아서 낮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죠. 혼다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계기판의 LCD 조도를 높여서 낮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팔당대교를 건너서 양평 쪽으로 가려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선 차들이 조금 많아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네요.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나 동호회에서 보면은 레브로백이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이고 시트가 조금 충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지턱 등을 빠른 속도로 지날 시에 충격이 조금 세게 들어오는 편인데요. 이 쇼급저버의 특성과 시트 자체의 단단함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레브로백의 적정 공기압은 29입니다. 보통 다른 차종의 공기압을 40까지도 넣기도 하는데 레브로백은 29를 맞춰 넣어야만 합니다. 공기압이 29보다 초과로 들어가면 승차감이 많이 하드해져서 과속 방지턱이나 포톨 통과 시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정 공기압 29를 맞춰준다면 웬만한 방지턱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레브로백은 특히 적정 공기압이 승차감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코스인데요. 팔당댐을 지나 양평으로 가는 길로 우측엔 한강이 흐르고 여러 개의 터널을 재밌게 통과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시원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뛰어난 절경을 보면서 바람을 맞으며 바이크로 달린다는 쾌감이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시죠.
지금 남양주 조안면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참 예쁜 전원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로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죠.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차고를 꼭 만들어서 차와 바이크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꼭 갖출 겁니다. 바이크 라이딩을 하면서 좋은 점은 혼자 해도 좋고 여럿이 함께 해도 좋은 취미라는 것입니다.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조종할 땐 도로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온전히 자연을 느끼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바이크를 몰고 야외로 나오게 되면 세상에 가려져 있던 나를 되찾아 자유를 느끼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이크 라이딩을 통해 행복한 삶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직 바이크 라이딩을 접해본 적 없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또 한 가지 즐거움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제 양평까지는 약 20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평일에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제 직업이 평일에도 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직업이죠. 교통량이 많은 주말을 피해 한가한 평일 라이딩을 하게 되면 훨씬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하기도 하고요. 바이크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이크가 너무 위험하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위험하죠. 바이크는 노출된 채로 운행을 하니까요.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하고 너무 고속을 달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 운행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마련해 놨는데요. 첫째는 비 오는 날 운행하지 않기, 그리고 야간 주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고 있는데요. 바이크는 비 오는 날과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고의 원인은 타인이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제 얘기를 했네요. 이제 레브로백의 총평을 해볼까요? 레브로백은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 좋은 바이크로 크게 단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바이크입니다.
RPM이 표시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조도가 낮은 것, 그리고 단단한 승차감 때문에 불편함을 약간 주는 공기압을 적정하게 맞춰야 하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모두 장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어서 내부 로백을 타는 데 있어 불평불만이 나올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무엇보다 크루징 장르이지만 다이나믹하게 달릴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계적인 능력이나 디자인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우수한 차체 설계 구조, 혼다의 품질에 대한 신뢰,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만한 바이크는 없을 듯 싶습니다. 이제 그만 귀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라이딩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